안전을 지켜주고 계시는 수많은 고마우신 다 이루어주십시오. 투쟁할 것입니다. 적으로 저는 비상계엄을 결국 계몽령이 옳았고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여러분. 자, 지난 주말 대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 모습이었습니다. 저 모습 속에는 여당 의원들의 모습도 꽤 많이 보였죠. 11명가량의 여당 의원이 참석했다고 그러죠. 그리고요, 저게 강사, 그러니까 연사로 나왔던 전한길 강사. 말씀 들어보셨지만, 얘기가 들어보셨겠지만, 계엄에 대해서 옹호하는 입장을 저 자리에서 밝히고 있어요. 그 자리에 집권 여당의 의원들이 참석을 한 겁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요, 오늘은 이런 모습도 있었거든요. 여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한번 면회 간 겁니다. 그 내용도 좀 확인해 보죠. 국민들, 특히 청년들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자, 두 가지 장면을 영상으로 연속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요. 우선 처음에 나왔던 주말 동안 있었던 대구 집회 모습 화면으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찰 추산으로는 한 5만 2천 명 정도 참여했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죠. 여기 보면 참석한 정치인이 누굴까 이렇게 보시면 국민의힘 의원들, 그러니까 TK 대구 경북 지역 11명 정도가 참석을 했다. 윤재옥, 추경호, 권용진 의원 등등등이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의 모습도 있었거든요. 이철호 경북지사, 그다음에 구미시장도 모습을 나타냈다는 건데요. 이런 집회 사진, 이게 뒤에 위에서 본 게 조감도처럼 본 사진이죠. 저런 내용까지만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얘기 지금부터 두 분 모시고 좀 해보죠.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우선 최재성 전 수석님. 지금 특히 저 대구 주말 동안 있었던 대구 저 집회 관련해서요. 일단 이 참석한 의원과 관련해서 여당인 국민의힘에 물어보면은 뭐 개별 의원들의 뭐 개별적인 행동이다. 뭐 당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런 설명이 나와요, 반복적으로. 그런데 저 대구 집회 사진이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공식적으로 올라왔어요. 그 사진을. 그러면 이게 개별적인 행동이다라고 볼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접견이 또 한 번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연일 윤석열 대통령 또는 탄핵 반대 또는 계엄에 대한 약간 옹호하고 있는 그런 지지층과 점점 접근하는 가까워지는 모양새거든요. 이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우선 뭐 부산도 마찬가지고요. 예. 대구 저 집회에 모이신 분들이 예. 전부 다 계엄을 옹호하거나 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잘했다. 예. 라고 생각하시는 분만은 아닐 거거든요. 예.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입장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계엄 잘못했다. 예. 탄핵은 반대다. 그렇습니다. 요거 아닙니까? 그게 공식적으로 좀 설명된 근데 입장입니다. 집회의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이 옳았다. 그리고 계엄할 수밖에 없었다. 예. 이런 것 아닙니까? 오. 그래서 모이신 분들의 생각은 조금씩 결이 다르고 차이가 있는데 예. 이것을 관통하고 주도하는 일종의 이제 세력, 예. 주장 논리는 굉장히 오른쪽이고 과격한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도 그런 겉으로는 계엄 반대, 예. 계엄 반대, 탄핵 반대, 탄핵 반대. 예, 이거였는데
계엄옹호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격거리, 이 계엄 반대, 탄핵 반대의 예. 이 이격거리들이 지금 좁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생각은 다르고 결은 달라도 이걸 관통하고 있는 주장과 주류라 그래야죠. 이것은 강력하고 좀 극단적이고 이런 논리이기 때문에요. 이런 것 같아요. 계엄은 계엄이고 대선은 대선이다. 오. 윤석열은 윤석열이고 이재명은 이재명이다. 그래서 민주당 반대쪽에 예. 강력한 결집이 일어난 건데 예. 말씀드렸다시피 결도 다르고 생각이 조금씩 달라도 관통하고 있는 거는 극단적이고 너무 오른쪽에 있는 과격한 주장이다. 그래서 여기에 또 이제 딜레마가 있고 한계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계엄 사태 이후에 이 야권의 어떤 결집을 의식한 반대편의 결집 이렇게 약간 파악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거는 조사상에도 그렇게 나타나고 예. 있고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아시다시피 국민의힘 지지율이 10%대로 이 급전직하했거든요. 뭐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도 한 자릿수로 갔고요. 예. 그런데 그게 이제 하나의 학습, 경험 이거였고요. 그래서 탄핵은 곧 대선이다. 예. 조기 대선이다. 예. 그래서 계엄은 계엄, 대선은 대선이 경험적으로 작동을 한 거고요. 또 반대쪽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예. 이것에 대한 하나의 반동적인 결과 이런 것이 이런 집결을 갖고 온 거죠. 앞서서 부산에서 열린 집회에는 여당 의원이 4명 정도 참석한 걸로 파악이 됐죠. 그런데 이번 주말, 지난 주말에 있었던 대구 집회에서는 12명 정도. 왜냐하면 지금 11명 TK 의원인데 비례대표 의원도 1명도 좀 참석했다 해서 전체로 12명이, 그러니까 많이 늘어났어요. 12명이 참석한 걸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과 관련된 여야 정치인들의 어떤 생각, 입장 이런 게 좀 목소리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치인들이라는 게 그 자기 지역 당원들의 어떤 요구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예. 그러니까 더구나 이제 대구라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국에 대해서 가장 반감이 큰 지역에서 예. 그렇게 당원들이 요구할 때 그로부터 나는 못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국회의원들이 집회 갈 수 있죠. 그런데 그 집회의 성격이 무엇이냐가 중요한데 헌법재판관, 현직 재판관 그리고 국회에서 후보자로 의결한 분에 대해서 아주 노골적이고 거친 공격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 발언들이 난무하는 집회에 여당 의원들이 대거 참석을 했다. 이런 점은 참석 자체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김성태 전 원내대표님, 지금 뭐 현역 의원실에도 아마 저런 경험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본인 생각이 완전히 그쪽에 100% 동의는 안 하는데 지지자들의 요구나 지역구 주민들의 어떤 주장 이것 때문에 지금 아까 이 김종혁 전 최고위원 얘기는 어쩔 수 없다. 그리고 대구다. 그러니까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좀 납득이 되십니까? 사실 정치인들은 표가 있고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면은 예. 때로는 뭐 무당이 큰 구슬을 하는데도 가서 축사를 하는 사람들이 정치인이에요. 예. 제가 왜 이런 뭐 우스개 이야기부터 먼저 하는가 하면은 지금 이 엄중한 정국에 있어 가지고 더군다나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당의 그러니까 보수의 본영 중심 대구입니다. 예. 대구에서 그나마 저런 대규모 집회 시위가 이제 집회가 일어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게 뭐 경찰 추사는 한 5만 2, 3천 명 이렇게 5만 보지만 2천 명 정도를 추산했어요. 실질적으로 AI 기반을 가지고 항공 사진이 분석된 그런 내용을 보면은 한 15만 명 정도. 그러니까 대구시청 공무원들도 대구시 역사상 가장 많은 집회 참여인이다. 저 정도 규모는 처음 본 거다. 처음 봤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4명의 우리 의원들이 참여를 했지만은 그것도 뭐 서울에 인천의 윤상인 의원과 김민전 의원 빼고 나면은 순수한
PK 의원은 30여 명의 PK 의원 중에 참석한 사람은 2사람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TK 같은 경우는 지금 11분 비례까지 포함한 그래서 12명이니까 많아요, 지금 많이 숫자가. 참석한 거죠. 거의 이제 3분의 2가 참석을 한 겁니다. 저는 이제 이 국면에서 지금 현재 탄핵 국면에 전국에 지금 포인트가 3개가 있는데 과연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가 그런 기본적 요건 측면에서 이걸 봐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더라도 얼마나 중대한가.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제 예. 앞으로 이제 이야기가 연결됩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탄핵 당시에 탄핵 사유가 선거 중립 의무를 예. 위반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 근데 이제 현재 재판관들이 최종적으로 판단한 것은 대통령직에서 파면할 정도의 법 위반이냐. 그때 이제 현재 재판관들은 대통령직에서 파면할 정도의 법 위반이 아니었다. 기각을 했죠,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포인트는 이제 대통령직에서 파면했을 경우와 또 이제 기각해서 복귀할 경우에 어떤 그런 사회적 파장과 흐름. 그러니까 탄핵 소추 이 자체가 처음부터 정치적 과정이고, 그러니까 탄핵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정치적 사회적 파장과 흐름을 이제 상당히 헌재가 중시하고 있는 부분도 있죠.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12상 비상계엄은 분명히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된 이 내용 자체를 갖다가 지금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은 그 12상 비상계엄의 정당성, 당위성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옥중 저런 정치 메시지뿐만 아니라 예. 많은 전한길 씨 같은 저런 아주 파워블로거 유튜버 이런 예. 분들이 또 나서고 하니까 지금 국면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 많이 모이는 저 국면을 제가 좀 주말에 햇면을 가지고 분석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이제 위기 의식을 가진 이제 보수 우파 진영이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그 학습 그 토론하고 있는데 예. 또 대통령 탄핵이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보수 우파 진영이 조기 결집이 됐고,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견제 심리입니다. 이 반감의 표시로 또 저렇게 모이는 거예요. 예. 그 세 번째가 이제 2030이 그럼 왜 저런 집회에 이렇게 과거에 예. 그렇게 경우가 좀 다르게 알려지고 있어요. 많이 참여하고 있어요. 예. 실질적으로. 저도 수도권에 한 군데를 가봤습니다만 많이 참여. 이거는 이런 겁니다. 특히 문재인 정권 시절에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라든지 그동안 특히 이제 미국하고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중국의 우호적인, 특히 이재명 대표 셰셰 이런 분위기가 지금 2030에 다 있거든요. 예, 예. 그런 반감들이 다 모아져 가지고 특히 요 근래 이재명 생활지원수당 그거 25만 원 이런 예, 것도 2030 입장에서 그거 지금 주고 나면 나중에 그거는 누가 감당하냐. 결국은 자신들이다. 싫다는 거예요. 예. 이런 모든 정서들이 지금 현재 저 집회에 다 일정 부분 반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분께서 이 집회 상황 그리고 여당 의원들의 참석 상황에 대한 분석을 좀 두 분이 각각 해 주셨어요. 이런 가운데 오늘도 여론조사 결과 한 가지가 소개가 됐는데 각 정당에서 항상 예의주시하면서 보고 있죠. 이 결과에 대해서는 아닌 것처럼 얘기는 하지만 이렇게 면밀히 매일 쫓아가면서 보는 것 같아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런 결과입니다. 우선 정당 지지율인데요. 이게 12월부터 쭉 이어지는 조사를 쭉 시간순으로 쭉 연결해놨죠. 마지막, 그러니까 오른쪽 끝에 있는 요 마지막 조사가 오늘 공개된 건데 2월 첫 주 조사 결과예요. 국민의힘이 42.8, 그리고 민주당 아래 파란색이죠. 40.8. 오차 범위 안에서 이렇게 붙어 있죠. 자, 이게 12월 초 상황과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요, 여야 지지율이 다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누가 특별히 더 지지를 받고 있는가라고 보긴 딱히 어려워요. 오차 범위 안에서는 물론 여당이 좀 높긴 합니다만 여당의 지지율이 굉장히 가파르게 오른 상태가 유지되고 있고요. 민주당 지지율은 또 많이 내려간 상태가 유지되는 게 이게 쭉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 다른 결과 하나 보죠. 이것도 이 조사 결과도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요. 계엄 사태 이후에 탄핵 정국이 이어지는 겁니다. 이거를요. 그냥 여러 가지 사항을 빼고 객관적으로 많은 정치권에서 그런 얘기예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민주당의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아니냐. 이게 통상적인 인식입니다. 그런데 차기 대선이 열린 경우 어떤 결과를 선호하십니까? 된 질문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답이 이렇습니다.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이 45.2,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가 49.2, 역시 오차 범위 안에 내에 있는 숫자들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는 거죠. 정치적으로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 상황인데도 정권 연장과 정권 교체는 거기서 거기인 숫자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런 가운데 앞서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 한 가지 알려진 게 있거든요. 그 내용 좀 하나 좀 불러서 볼까요? 메시지를 계속 얘기해요. 오늘 청년 얘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런 얘기도 꺼냈어요. 당이 자유수호, 주권회복 의식과 운동을 진정성 있게 뒷받침해주면 국민들의 사랑을 받지 않겠는가. 뭔가 메시지를 또 전달한 겁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최재성 전 수석님께. 사실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요. 여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를 좀 둬야 되는 게 선거 측면에서는 유리하다. 이게 통상적인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어서 또 발을 빼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여당이 일종의 딜레마에 빠진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거든요.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결집에는 분명히 성공을 한 거고요. 예.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결집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결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 결집의 하나의 동기부여 예. 이런 꼴이 됐는데요. 결국은 또 그것이 또 넘기 어려운 장벽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은 이제 중도층이라든가 이런 이제 극단적인 어떤 결집의 이 결집을 바라보고 예. 또 판단하는 이런 이제 중도적인 분들의 이제 이동이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가 이제 결국은 관건적이고요. 애당초 이제 이런 이제 박빙 조사가 나오기 전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대선은 51대 49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페이드아웃 되고 다시 후보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새로운 인물이 나오고 예. 국민의힘에서 윤 예.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리턴 매치가 아니거든요. 예. 윤 대통령은 링 밖으로 나가는 거고. 그렇죠. 만약에 탄핵 결정이 이루어진다면 그렇게 되는 거죠. 아니, 탄핵 결정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습니다.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거는. 그런데 내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에 지금 끌려가거나 이격거리 자체를 없애버리는 그게 이제 또 한계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요. 자기 진영의 결집을 많을 생각을 하면 예. 특히 주저앉다시피 해야 될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뭐 생명수를 만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겠죠. 예. 그러나 그게 한계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건 민주당도 똑같이 적용되는 하나의 그 기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계속 저는 뭐 이렇게 탄핵 국회에서 통과되고 예.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은 장애투정적 방식의 메시지, 예. 그를 통한 여론의 획득, 이것이 유일한 전략일 거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장애투쟁적 방식의 메시지를 내고 있는 거예요. 김성태 전 원내대표께서는요. 지금 최재성 전 수석께서 지금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끌려다니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 효과로 보수 지지층의 결집이란 어떤 현상은 나타났다. 그러나 여기에 발을 빼기 어려운, 그러나 이게 향후에 길게 봤을 땐 굉장히 딜레마 상황 아니냐.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위기의 보수 우파가 조기 결집을 이룬 이 자체가 예. 지금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이렇든 저렇든 이제 헌재에서 탄핵 심판은 이루어질 것이고 예.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민주당이든 이제 국민의힘이든 가장 전략적 사고와 전략적 판단을 국민적 정서에 맞추는 후보가 결국 이기게 돼 있어. 예. 그 정당이. 그런 측면에서 뭐 오늘도 옥중 메시지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계엄 타당성을 계속 정당성에 대해서 피력이 있는 거고 현재 재판소에서
본인의 이제 진술도 바로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계엄 선포는 헌법 절차가 정한 범위 내에서 이행했다. 예. 뭐 그렇기 때문에 나는 탄핵되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 이게 이제 윤석열 그러니까 대통령의 계엄에 대한 정당성 주장을 계속하고 그렇습니다. 있거든요. 계속 이루어진 거죠. 그렇지만 이제 집권당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으로서 정치적 도리를 다하는 것과 또 앞으로 이게 이제 국민의힘이 계속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옥중 정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포켓 정당의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앞으로도 계속 윤석열 대통령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건지 예. 그런 측면에서 국민적 이제 쉽게 말하면 신뢰가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을 상당히 신중해야 되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 입장의 메시지 옥중 정치도 그런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제가 느낄 때 국민들의 이 생각은 국면마다 달라져요. 달라집니다. 예. 그러니까 안타깝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가 국회에서 이루어진 그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 대통령을 만든 집권당으로서 공정한 사법 절차와 정치적 편향성을 걷어낸 그런 탄핵 심판이 되어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정치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납득하고 이해를 할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그런 지극히 절제된 임계점을 어디선까지 우리 국민들이 예. 용인해주고 납득해 줄 것인가. 저는 그 부분을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대단히 이제 중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지금의 흐름은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민적 반감과 또 국민 반감과 또 이재명 예. 대표가 앞으로 조기 대선에서 자신만을 위한 이 그라운드가 되기 위한 그런 사법 절차에 대해서 국민적 반감이 있다는 걸 국민 여러분들이 바로 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예.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작년 12월 탄핵소추가 이루어진 비상계엄 당시는 불과 20%대였어요. 민주당은 50%대. 그렇습니다. 더블 스코어 넘었는데 예. 그동안에 집권당 국민의힘이 뭐 당정 간 협의를 통해서 이 엄동소란의 민생 경제를 뭐 잘 챙겨서 예, 올라갔겠습니까? 아닌 거거든요. 이건 반사적이에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감과 또 조기 대선에 대한 너무 급하게 그냥 밥숟가락을 든 그런 민주당에 대한 경계의 그 목소리, 그 여론이 지금 여론에 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예.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이제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예. 된다면 리턴 매치처럼 되면은 예. 국민의힘이 재집권하기 어렵죠. 그런데 인물은 윤석열 후보가 아닌 다른 인물이 후보가 되겠지만 예. 리턴 매치처럼 돼버리는 만약에 그 분위기로 구도. 예, 지금 이런 보수 결집을 해서 예. 국힘 지지율이 상승하고 민주당하고 박빙 지지율까지 간 거 아니에요? 탄핵 이전 상황하고는 계엄 이전 상황, 계엄 직후 상황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 그림자 이런 것이 딱 붙어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구에서 저렇게 인파가 모이고 한 거는 보수의 심장 대구가 그 집회를 관통하고 있는 주의 주장이 예. 헌재 쓸어버려라. 이런 이제 파괴의 심장이 되고 극우의 심장이 되는 장면이거든요. 예. 저건 다시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리턴 매치와 같은 상황으로 국민의힘이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최재성 수석의 또 지적은 상당한 일리 있다고 예. 저는 봐요. 지금 사실상 민주주의에 근거하는 법치고 또 법원은 최후의 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수의 우위는 바로 이 대목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법치를 중시하고 그렇게 해서 민주주의는 지켜진다고 이렇게 본 건데 지금 뭐 사법 절차라든지 또 헌재의 심판 저런 절차가 분명히 절차적 정당성에 중대한 하재가 발생할 수 있을 정도의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사실이에요. 예. 그렇지만은 그 헌재나 또 뭐 기존 사법 절차 자체를 갖다 아예 무시하는 그런 집회 시위에서의 그런 예. 좀 강성 가격적인 목소리가 주류를 잃어버리면은 이거는 위험해질 수도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계속
탄핵을 빨리 탄핵 심판 빨리 나와야 된다. 그리고 여당에서는 좀 헌재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있고 이 사항에서 또 일각에서는 또 헌법재판소를 뭐 습격을 모의했다 이런 게 또 수사가 들어가고 이런 복잡한 상황까지 지금 가고 있거든요. 일단 정치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모습이었고요. 다음 주제는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명의 인물이 좀 등장하거든요. 일단 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대구 집회 말씀드렸는데 지금 대구 5만 집회가 키워드인데 뒤에 지도가 보여요. 지금 이 지도를 보니까 대구, 천안, 그리고 광주가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집회. 지금 예정된 곳이 또 천안과 광주가 있다는데 이 주제로 좀 가보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주제 하면서 전할길 강사의 어떤 주장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주장을 집회에서 내놨는지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탄핵시킨다면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 되고 대한민국의 반역자이자 헌법 정신을 유린한 민주주의의 역적이며 제2의 의사오적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한국사 강사라서 그런가요? 그러니까 을사오적에 좀 비유를 하면서 상황을 설명을 했는데 이런 주장을 내놨어요. 그 집회에서 주말 동안 대구에서 열린 그 집회에서요.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좀 많은 분들이 이게 귀를 이게 잘 기울이며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조기 대선을 말하는 여당 국회의원들에서 맹비난을 합니다. 그리고요. 이에 대해 여당 정치인의 반응도 좀 있었어요. 들어보시죠.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도 조기 대선을 말하는 자들도 있던데 부모님이 멀쩡하게 살아계시는데 제사상 준비하는 혼의 자식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눈치 보면서 머뭇머뭇거렸던 것 모두 용서할 테니 이제부터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와 직무 복귀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내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전한길 선생 한 분이 국민의힘 108명보다 낫다라는 어떤 한간의 얘기, 단지 대통령 한 사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앞장서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서 싸워달라라는 어떤 국민적 요구가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릴 테니까 그게 동의하시는지를 좀 말씀해 주면 좋겠어요. 우선 전한길 강사가 국민의힘 의원 108명보다 낫다. 이 부분에 동의하시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면 이게 제2의 을사오적이 되는 거고 조기 대선 말하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맹비난했거든요. 이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혹시? 저는 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런 군중 집회에 가면은 예. 보통 연사들은 이제 개강됩니다. 본인이 흥분해요. 예. 그러니까 본인 생각, 평상시 생각을 절대 저렇게 쏟아내지는 못할 겁니다. 절대 절제되지 못한 막 그런 내용이지만 본인이 상당히 업되고 있고 만약 그럼 조기 대선이 온다 그러면은 지금 정강원 목사나 저는 전한길 강사가 중도 무당층까지 결집시켜서 또다시 보수 우파의 정권 재창출을 이 친구들이 책임질 수 있을 것인가? 제가 그렇게 한번 물어보면은 지금 이 현상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사법 절차나 또 헌재 심판에서 정치적 공정성 그런 예. 이 중립성이 유지된 가운데 지금 헌재 재판관들의 상당히 그 정치적 편향성이 크게 문제되고 있잖아요. 이런 걸 우려한 입장의 목소리를 저런 방식으로 내는 거죠. 좀 그게 이 수위가 높아졌고 약간 어떻게 보면 과장됐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윤상현 의원은 어떻게 저 전한길 강사 한 분이 예. 명식이 뭐 국회의원 108명 여당 국회의원보다 낫다라고 지금 선택받은 이 108명 국회의원들을 보다 낫다는 말을 자신이 저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전환길 강사의 지금 현재 뭐 처절한 저 목소리를 일정 부분 보수 우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기소되기 시점 이전에는 예. 자유우파적 바로 저 목소리가 저렇게 중심에 서 있다가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기소가 된 시점 이후에는 중도 확장론으로 이렇게 예. 당의 스탠스나 또 주요 스피커 목소리들이 좀 달라질 줄 알았는데 되려 그렇지 않아요. 그냥 저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옥중 정치가 영향을 또 행사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 헌재 심판이 결정나기 이전까지는 어떤 잠재적 주자들도 쉽게 말하면 정치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우리 보수 우파 진영의 하나의 공식을 만들고 있는 건데 이 자체가 대단히 위험하죠. 이미 이재명 대표는 우클릭을 통해서 또 민주당 자체가 예. 이재명 대표의 대선 캠프인데 예, 예. 상당히 지금 긴밀하게 움직이고 예. 있는데 과연 국민의힘은 그냥 윤석열 대통령과 올로 나싱으로 그냥 뭐 죽으면 같이 죽고 살면 같이 사는 이 방식이 맞는 것인지 알겠습니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깊게 고민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최재성 전 수석께서 보시기에 앞서서는 여러 가지 목소리 들어봤는데 지금 전환길 강사의 저런 주장, 저게 이제 대구에서 5만 명이 넘게 모인 집회 자리에서 여당 의원들도 참석한 가운데 나왔던 주장입니다. 저게 저런 주장과 저런 입장이 지금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한 어떤 지침? 약간 이렇게 판단하신 분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저는요, 민주당에서 한 2년 전부터 예. 윤석열 대통령 탄핵 또 퇴진 예. 이것을 요구하는 이제 시민들 집회 여기에 나가는 국회의원들이 있었어요. 민주당이 방침을 정해라. 예. 아닌 것 같다. 예. 그래서 정당이 그거는 이제 국민들 몫인데 정당이 탄핵 집회 이런데 의원들이 나가고 이건 아닌 것 같다. 예. 그리고 그 의원들 자유의사에 맡기지 말아라. 정당이 입장을 정해라. 그때 당시에 나왔던 민주당에서 나온 설명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개인적 판단이었어요. 예, 그때도. 예. 그리고 민주당은 어떻게 보면 탄핵과 특검 이 두 가지로 그냥 씌워진 거예요. 실제로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죠. 제도권은 제도권의 언어와 제도권의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전환길 강사의 저 주장은 제가 뭐 민주당 소속이지만요. 하나도 동의할 만한 게 없어요. 그런데 국민의힘 이 지지층들이 열광하고 예. 또 결집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것이 하나의 이 생명수이자 한계로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전환길 강사와 같은 사람의 주장이 국민의힘의 이제 주류가 되는 주장. 그것이 대구의 집회거든요. 예. 그래서 이 민주공화정 체계를 파괴하는 언어, 헌법재판소 쓰러뜨려야 된다는 언어. 그럼 본인이 헌법학자가 돼서 탄핵을 인용을 하면 이건 헌법에 위반하는 거라고 하고 재판관 5명을 언급하면서 40여 재판관 후보는 아직 임명이 안 됐지만요. 예. 여기까지 거론하면서 제2의 일사오적이라 그러는데 그럼 만약에 8명이 찬성하고 6명이 찬성하고 전원 찬성하면 그러면 윤 대통령이 임명했던 헌법재판관도 전부 을사육적, 을사팔적, 을사구적이 된다는 얘기예요. 저 논리에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관전자라고 할 수 있는 양쪽 진영에 결집되지 않은 예. 그럼 중도층이나 이런 분들이 저런 장애의 전환길 강사와 같은 사람이 주장하고 얘기하는 대로 끌려가는 예. 그런 정당의 모습을 보고 저 정당을 예. 믿고 나라를 맡기자 또 재집권을 시켜주자 이렇게 가겠냐고요. 그래서 저게 약인 것 같지만 저는 독이라고 생각하고요. 윤상현 의원처럼 심지어는 전환길 강사 한 명이 108명의 여당 의원보다 국힘 나았다. 의원보다 낫다는 말이 있더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폄하하고 정당 자체를 국민의힘 자체를 하나의 전환길 강사 한 명의 근수만도 못 미치는 걸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거는 중도층이라든가 많은 국민들의 신뢰를 스스로 깎아먹는 거기 때문에
약인 것 같지만은 저는 반드시 독이 된다. 자, 지금 이 부산에서 열렸던 그리고 지난 주말에 대구에서 열렸던 이런 집회가 또 일정이 좀 잡혀 있거든요.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서울에서 있었죠. 맨 처음에. 그리고 부산 그리고 대구 있었는데 천안 이번 주에 천안에 있고요. 이번 주말에 또 광주에 일단 예정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강기정 광주시장의 얘기에 따르면 이제 불허한다. 이 집회는. 아니 어딘데 어디 와서 이런 집회를 합니까? 약간 이런 반응이 나왔거든요. 자, 이와 관련해서 야당 내에서 나온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5.18 그 신성한 그곳에서 내란 세력을 옹호하는 집회를 허락했다가 만약에 광주 시민들과 불상사가 날 수도 있으면은 허락하지 않는 게 당연한 것도 아니에요. 예, 저는 그런 의미로 봅니다. 안전을 그리고 위해서. 찾아올 걸 찾아와야지. 전한길 씨인지 뭐 김한길 씨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분이 5.18 거기가 어디라고 거기 와서 하겠다는 거예요. 김성태 전 원내대표님, 광주시장은 저 집회를 불허하겠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밝혔다고 나오는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헌법의 집회 시 표현의 자유는 대한민국의 기본권. 그 권리 자체를 갖다 특정 어느 지역에서는 그게 행사 안 되어진다 그러면 그건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거죠. 강기정 시장 입장에서 물론 민주당 이제 당원이고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아서 강주시장이 되는 사람이고 내년 또 선거를 앞두고 있지만은 어느 특정 지역에서 물론 이제 우리 보수 우파 진영에서는 강주는 참 어려운 지역이죠. 그렇다고 해서 만일 강주를 패스해버리고 천안으로 올라가고 또 뭐 그러니까 다른 곳은 하고 다른 거기만 곳에서만 빠졌다. 강주를 빼면 이건 무서워요. 아예 그냥 강주 시민 자체를 무시한 차별된 그런 차별화된 의식에 대해서 더 큰 문제를 제기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강기정 강주시장 입장에서는 정치적 저런 입장으로서 그러니까 자기 그 강주 지역 내에서는 정치적으로 이득을 볼지 모르지만은 큰 틀의 대한민국 민주주의 그리고 헌법의 가치 측면에서는 적절한 처신 태도가 아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전한길 전 강사가 강주에서도 보수 우파에 대한 그런 뭐 선명한 입장, 강력한 주장도 강주 시민이 수용할 수 있는 그 포용심, 그 배려야말로 대한민국이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민주주의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최재성 전 수석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강기정 광주시장께서는 안 된다 이런 방침이다 이런 게 나왔는데. 그래서 정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광주에 국민의힘도 그 경험이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한때는 광주 민심이 떠나서 광주에 가지도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좀 있었죠. 그리고 그때 당시 16년 총선 당시에 광주 오지 마라고 후보가 민주당 후보가 그런 적도 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광주 5.18 행사 가가지고 여기 무슨 낯으로 왔느냐 이렇게 이제 비판도 받고 지적도 받고 막 그런 적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도권이 아니거든요. 전한길 강사와 같은 분이 주도하는 집회예요. 그런데 이게 광주 다른 데에 경찰 신고해서 집회를 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5.18 민주광장이에요. 그런데 광주 분들이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을 막은 것도 저는 광주의 경험과 광주 정신이었다고 보고요. 지금 탄핵 소추 과정이나 내란죄 등의 형사재판 과정에서도 12.12 쿠데타 5.18 판례들이 지금 적용되고 있는 하나의 이제 기준이라고 믿고 있잖아요. 국회를 봉쇄한다든가 이런 행위에 대한 이제 판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5.18이 윤석열 계엄을 막았고 5.18이 탄핵과 형사재판을 관통하고 있는 경험이자 학습이자 정신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데도 아니고 그 광장의 허가권이 광주에 있는데 광주시에 있는데 다른 데서 집회를 하면 되죠. 거기에 한 것 자체가 저는 충돌적이고 파괴적이고 하나의 이 뭐라 그럴까요? 장애의 제도권 밖에서 주도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종의 극우적 정치적 행위고 시도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필이면 5.18 민주광장이냐 이거예요.
당연히 광주시장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장소를 선택하고 그 집회 허가를 장소 사용 허가죠. 예. 이거를 내달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저는 파괴적이고 충돌을 야기하는 거고요. 예. 거기에 국민의힘이 휩쓸리면요. 그것은 제도권 바깥에 그냥 휩쓸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전한길 강사가 등장했던 그리고 계속 일정이 잡히고 있는 이 집회, 뭐 탄핵 반대 집회라고 통상 표시됩니다만 그 나온 주장 보면 계엄에 대해서 뭐 계몽령 이 발언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가운데 대구에서 주말 동안 열렸던 이 집회에 어떤 분은 모습이 있었고요. 또 다른 어떤 분은 모습이 없었다. 오늘 정치권에서 이 얘기를 좀 하셨거든요. 자, 일단 모습이 있었던 분, 그분의 목소리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 맞죠? 그 어디에 나옵니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러니까 참석하신 분은 이철우 경북지사인데 뭐 집회에 나가서 노래까지 부르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석하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이 자리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은 분은 대구시장인 홍준표 시장. 대신에요, 부인께서 참석을 했다 그러네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홍준표 대구시장의 아내 되시는 이순삼 여사께서 본인의 이게 사진을 전한길 씨하고 찍은 사진을 저렇게 찍어서 올린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그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알린 거예요, 오늘이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또 반응도 나왔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전용욱 전 의원이요. 홍준표 시장 부인이 대타로 나왔다. 그러면서 너무 속 보인다. 이철우 지사도 왔는데 홍준표 시장은 왜 못 나왔나?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조기 대선 절대 없으니 헛물 켜지 말라. 저 자리에서 지금 전한길 강사가 조기 대선 뭐 얘기하는 사람을 뭐라고 맹비난했잖아요. 그걸 또 받은 걸까요? 최재성 전 주총리, 홍 시장은 왜 본인은 참석 안 하고 부인이 참석을 했고 그 부인이 전한길 씨와 찍은 사진을 또 올리고 이건 뭔가 알린 건데 부인은 왜 참석 안 했을까요? 당 집회가 아니잖아요. 그 제도권 정치인들이 예. 정상적으로는 참여할 수 없는 집회예요. 근데 저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통령을 꿈꾸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구분될 수 있어요. 아, 이유는? 대통령 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 애당초. 예. 그런 사람들은 편승해서 저 제도권 바깥이 주도하는 뭐 저나 많은 이 국민들이 예. 동의할 수 없는 내용들을 주장하는 그것이 관통하는 그것이 주도하는 예. 거기에 그냥 휩쓸려 가는 거거든요. 어. 그러나 대통령이 꿈인 자, 대통령을 꿈꾸는 자는 예. 저것이 훗날 아, 어떻게 기록될 것인지 저게 덧날 수도 있다. 아는 거죠.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일으켰고 탄핵이 돼서 조기 대선이 된다고 칩시다. 그런데 계엄 옹호하고 헌법재판소 잘못됐다 그러고 예. 심지어는 쓸어버리자 그러고 서부지원 난동했고 그것을 주동하고 그것을 끌고 나갔던 그 집회에 대통령이 되려는 자가 가 있으면 표 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거는 뭐 굳이 따지자면 대통령이 되려는 자는 못 간다. 그런데 그런 생각에서 본인은 갈 수가 없으니 부인이 대신 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되려는 자인데 예. 부인을 대신 보냈는지 짜고 보냈는지는 몰라도 오. 예? 저 정도 흔적은 남겨야 되겠다는 또 아, 그래 전혀 또 모른 이 척하긴 보수의 결집 현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른 척하기는 어렵고 그렇지만 뭐 상황을 고려할 때 부인은 참석한 거 아니 일단 추정인데요. 그리고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어요. 이게 민주당 내에서는 지금 이철우 경북지사가 여기 참석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문제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들어보겠습니다. 애국가를 이철우 지사가
불렀는데 현직 도지사가 대규모 집회 앞에 나가서 가사를 아예 바꿔서 불러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공무원법에 종교 중립의 의무가 있어요. 근데 현직 도지사가 고위공직자가 애국가를 바꿔 불렀다. 이 부분은 매우 논쟁적이기도 하거니와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홍준표 시장의 반응도 좀 나와 있습니다. 화면 좀 보시죠. 뭔가 설명을 내놔요.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해서 실상 알리는 연설하고 싶었는데 일단 마음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면 대선 선거법 위반으로 또 고발할 테고, 그냥 선거법도 아니고 대선 관련 선거법 위반으로 또 고발할 테고, 이런 약간 입장을 이렇게 집회 그 이후에 올렸어요. 김성태 전 원내대표님, 홍준표 대구시장 지금 어떤 생각이 충돌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저는 홍 시장 입장은 뭐 대체로 다 솔직 담백하잖아요. 본인이 이제 본인은 뭐 12.3 비상계엄뿐만 아니라 탄핵을 다 반대하는 입장이지만은 예. 그래도 조기 대선판이 선다면은 장돌뱅이가 장을 그 애면해. 그 일찌감치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해놨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 동대구역에서 있었던 저런 세이브 코리아의 집회에 당연히 저 15만 군중이 저렇게 몰렸는데 저 자리에 와서 왜 마이크 안 잡고 싶었어요. 그렇지만은 대선 주자로서 잠재적 대선 주자로서의 그 진중함을 읽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공직자가 정치 중립 위반 의무에 대한 저촉, 특히 그러니까 이철우 지사 같은 경우는 대선의 꿈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또 공직자 정치 중립 의무의 위반에 그 저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마이크를 잡고 연설을 한 게 아니라 애국가 일제를 부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것도 애국가 일절 가사 일부가 좀 잘못돼서 뭐 하나님 그걸 이렇게 됐어요. 이게. 민주당 노정면 또 예. 대변인이 놓치지 않고 지금 지적한 바로 저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철우 지사는 너무나 뭐 하긴 하죠. 대선 주자가 앞으로 안 될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주자가 될 것이냐 아니냐 그 차이가 있는 거다. 그 차이가 제일 큰 것이고, 홍준표 시장은 이재명 대표가 겪고 있는 지금 공직선거법상에 지금 항소심에 자기 명운이 걸려 있잖아요. 그 정치인으로서 그 위험성을 분명히 앞으로 언제 어디서 이게 터질지 모르는데 거기를 왜 갑니까? 대신 부인이 간 것 같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홍 시장 이수선 여사가 가서 이제 지난길 강사하고도 사진도 찍고, 오늘 워낙 어제 너무 많이 모였어요. 지난 주말에 모이니까 자기네 또 SNS, 페이스북을 또 그걸 알렸습니다. 그걸. 알려내고 뭐 이런 거죠. 알겠습니다. 뭐 대선 모드로 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홍 시장님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탄핵이 기각되면 좋지만 기각돼도 예. 걱정이다. 그래서 이미 탄핵되고 조기 대선 간다고 보고요. 거기에 따른 이제 처신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정치적인 판단을 분명히 한 거다. 그리고 부인이 등장하셔서 전환길 강사와 사진도 찍고 알리고 한 것도 다 그런 맥락이다. 이런 설명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넘어가 볼까요?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고두고 후회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사진이 있는데 두고두고 후회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벌써 몇 년 지난 얘기인데요. 2023년 여름이었어요.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 살짝 다른 사람 입을 통해 전원 형태로 설명이 된 적이 있었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시일 한참 지나고 나서 네. 애초에 내 구상은 어찌 보면 실패했고 내가 검찰총장 임명을 후회한다라는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말씀. 대통령께서 이 민정수석실의 비서관들한테 제가 이제 70평생 살면서 여러 정부를 경험해 봤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봅니다. 그 뒷부분은 저 때다가 선거 총선 당시잖아요. 그때 이제 직접 본인의 생각, 그리고 앞서서는 이제 전원 형태로 생각 이거거든요.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언론 인터뷰를 한 내용이 공개가 됐어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주목을 가장 받았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발탁, 윤 대통령이 탄생하게 된 가장 단초가 되는 것이다. 그 당시 선택한 순간 두고두고 후회된다. 후회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탄생의 단초가 됐다. 약간의 뭐랄까요? 약간 이게 뭐 사과 입장일까요?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좀 입장이 나왔는데 우선 최재성 전 수석께요. 그동안 저 부분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이 계속 압박했던 부분 아닙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 탄생의 1등 공신이 문재인 정부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잘못했다 계속 압박한 건데 사실상 그 비판을 수용하는 셈일까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뭐 저는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예. 추미애 장관이 징계를 하고 그러니까 직무가 정지되니까 윤석열 총장이 가처분 신청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법원에서 인용이 돼서 다시 출근을 하게 됐어요. 검찰총장 윤석열. 예.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인사권자로서 국민께 죄송합니다. 그 한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흐르고 대통령이 되고 예. 이런 거죠. 그러고 계엄이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워딩이 밤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국민께 죄송하다. 이게 계엄이 이제 또 크게 작동을 한 거예요. 민주공화정 대한민국에서 자신이 검찰총장을 시켰던 사람이 예. 검찰개혁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보수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됐고 계엄까지 했으니 예. 이 과정에 대해서 그냥 사과가 아니고 밤잠을 못 이룰 정도로 국민께 죄송하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건 뭐 어떤 다른 어떤 정치 환경 때문이 아니고 예. 재직 당시 재임 당시에도 예. 그 충돌이 있었을 때 인사권자라서 사과를 드렸고 그 계엄을 거치면서 이제 그 아픔, 죄송한 마음 이런 것들이 더 깊어지고 커진 거죠. 자, 김성태 전 원내대표, 저 인터뷰 내용이 조금 더 있거든요. 그 내용 좀 마저 소개 좀 드리고 제가 어떤 논평 얘기를 좀 드릴게요. 몇 가지 좀 더 볼까요? 인터뷰 내용. 이런 내용도 좀 담겨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난 대선 당시 대통령 자질이 뭐 없는 사람에게 드러났다. 쉬운 승리 예상했으나. 그러니까 지난 대선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경쟁이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쉬운 승리를 예상했으나 능력이 아닌 비호감 경쟁인 양 선거가 흘러가서 패배했다. 그럼 이거는 누굴 지적한 말일까요? 이게 지금 이런 얘기를 또 인터뷰에 남겼고요. 비호감 경쟁인 양 선거가 흘러가면서 졌더라. 하나 더 있습니다. 동시에 지금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 경쟁자가 없다. 그럴수록 더 확장해야 된다. 그리고 설 연휴 중에 만났죠? 이 대표에게도 얘기했다. 같은 생각이더라. 이렇게 인터뷰 내면서 밝혔어요. 여기서 지금 궁금해지는 건요. 김성태 전 원내대표께요. 지금 굉장히 이 탄핵 정부 이어지고 민감한 시기거든요. 그때 민주당도 민감해요. 퇴임 후 첫 언론 인터뷰를 지금 나섰거든요. 이거 어떤 의도로 보이십니까? 지금 문재인 공식적인 언론 인터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그러지만은 예.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본인이 퇴임하고 이제 양산 4조로 가면서 예. 자기는 잊혀지고 싶다. 잊혀지는 대통령이 그렇죠. 되겠다. 그래놓고는 사사건건 사실상 잊혀지지 않았어요. 예. 찾아오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뭐 자신이 직접 어디 행사에 가서든 어떤 형태로든지 입장을 비력했고 이번에 저 발언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헌재 심판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기정사실로 만드는 고도의 정치 행위적 발언이라고 저는 봐요. 예? 그리고 그 전제는 자신이 윤석열 대통령을 전 검찰총장으로 시킨 이 자체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예.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역대 대통령 중에서 70평생 정치 경험을 했지만은 이렇게 잘못하는 대통령 처음 봤다. 이런 거거든.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한꺼번에 쏟아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헌재에서는 이거는 뭐 탄핵 기정사실로 가고 앞으로 조기 대선이 오면은 예. 이재명 대표 당신 또 대통령 이번에는 실수 않고 되기 위해서는
당신 비호감, 반감 이걸 털어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당신이 지난번 뭐 작년 4월 총선을 통해서 공천 배제하고 뭐 또 허리 많은 친문 인사들 이렇게 뭐 내쫓고 또 멀리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신 반성하고 사과하고 앞으로 나 잘 모시고 그 사람들 앞으로 중용해서 앞으로 정권을 잡으면은 같이 회복하겠다는 어떤 그런 약속해라. 그 메시지를 저렇게 내는데 본질은 고도의 저하 정치행위라는 걸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기정사실로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현재 탄핵을 반대하고 또 우리 범보수 진영을 넓어가지고 중도층 무당층까지 지금 현재 일정 부분 지지가 되고 또 집회 시위에도 참여가 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실한 견제적인 발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여당도 야당도 굉장히 민감한 시점에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언론 인터뷰가 오늘 공개가 된 겁니다. 그 내용 좀 전해드렸고요. 다음 이슈 넘어가 보죠.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